사람은 커다란 바위를 보면 그것을 바로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건설 규모의 크기로 아직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우주인이 남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피라미드는 아니고 과학자들에게 있어 수수께끼의 존재가 된 다른 바위들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산도의 황소. 스페인의 아빌라 지방에 있는 기산도의 언덕에는 화강암으로 된 4개의 석상이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석상은 4발 달린 동물의 조각으로 기산도의 황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조각이 멧돼지나 다른 동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연구자의 의견은 황소일 가능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석상의 머리에는 뿔이 끼워질 만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현재 아빌라 지방의 주위에는 목축을 이어오던 베통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정으로는 이런 다수의 석상을 남긴 것이 아마도 이 베통족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석상은 벨라코라 불리며 그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의식에 관계된 것이거나 유목을 위해 길을 나타내는 이정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무언가 다른 용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위 황소는 지금도 남아있는 카르바라는 게임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대의 양치기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진짜 황소의 뿔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황소였다면 그런 놀이는 단호히 거절할 테고 괴롭힌 상대에게는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르바를 할 때에는 그냥 나무 막대기를 튼튼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바위 황소의 머리 위에 놓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산도의 황소는 로마 시대 이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석상에는 로마 시대의 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에는 이 석상이 마음에 들어 이 바위 황소를 매장 의식이나 무언가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조각은 2번 사용된 것인데 어느 쪽도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헤그라. 페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암석을 깎아 만들어진 이 도시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 외에 이 정도로 유명하진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적의 수도라고 불리는 헤그라입니다. 릭 베송 감독이 영화 제5원소의 촬영지로 고른 장소가 이 헤그라였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만한 것이 어쨌든 사막 속에 붉은 빛이 도는 암석이 정말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암석은 2000년 이상 전 나바테아인의 손에 의해 놀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111개의 암석 대부분은 무덤이고 그 정면 부분은 고대의 장인들에 의해 솜씨 좋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땅에서 어떻게 이런 풍요로움과 고도의 문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 답은 일찍이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 운반된 향신료나 향과 같은 사치품에 있습니다. 헤그라가 교역로를 따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살려 번영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헤그라의 석조 무덤과 관계시설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많은 무덤이 미완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카스르 알 파리드, 즉 고독한 성으로 불리고 있는 쿠자의 아들 리한의 가장 큰 분묘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로마인의 등장에 의해 헤그라의 번영이 끝나고 교역 경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슬람교가 출현할 때까지의 이 도시의 역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코란에 의하면 알라는 헤그라에게 천둥과 지진을 선사해 헤그라의 주민을 벌했고 그 후 이 땅에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설을 믿으시나요? 맹가의 고인돌. 스페인의 안테케라 근처에는 맹가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큰 거석 건축물로 기원전 400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유명한 스톤헨지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고인돌은 32개의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통로로 되어 있고 가장 무거운 돌의 무게는 180톤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1km의 경사면 위에 있는 채석장에서 거대한 돌을 옮겨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돌의 수가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위한 경사로를 발견했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해 이 상당히 무너지기 쉬운 거대한 돌을 솜씨 좋게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대적인 작업이며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석 건축물이 완성되고 그 위에 분묘가 구축되었는데 그 분묘는 19세기까지 손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분묘가 개방되었을 때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고인돌이 무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2005년에 이곳에서 약 20m 깊이의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물에는 물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의 거석 건축물이 이곳에 지어진 것은 악천후나 스페인의 자결하는 태양으로부터 귀중한 수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추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맹가 고인돌에는 그 밖에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하진날에 이 고인돌 안에서 나오면 가장 높은 산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천문학에 정통해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맹가 고인돌의 중심축 방향이 또 하나의 관광 명소인 피난처 아브리고 데 마타카브라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적의 벽에는 고대 사람들이 그린 벽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소가 무언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랄리벨라의 교회. 에티오피아의 도시 랄리벨라에 있는 11개의 교회 단지는 고대 건축의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랄리벨라의 창립자인 게브레 메스켈 랄리벨라 왕은 젊은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한 도시의 감명을 받아 에티오피아에도 같은 도시를 짓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새로운 도시의 건축이 12세기에 시작되었으며 그곳에는 바위를 깎아 지은 일장암 교회도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는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직으로 구멍을 파고 정중앙에 한 장의 평평한 바위를 남겨 그것을 성당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건물 전체를 한 층씩 깎아내어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건설 기술과 연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초에 누가 이런 종교적인 건물을 지은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설한 것이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성전 기사단이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설은 이런 성당을 바위에서 깎아낸 것이 보통 사람들이고 어쩌면 콥트인을 고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의 기적을 보기 위해 이 땅에 모여드는 신자들은 왕이 직접 교회를 건설한 것이고 천사들이 도움을 준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도구로 깎아 만들었다는 생각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양산비제. 양산비제는 고대 중국인이 남경에 건물을 짓기 위해 석회암을 잘라내던 채석장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영락이라는 연호의 시대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 영락제는 1405년에 상당히 장대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영락제는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경항대운하를 재건하고 북경의 자금성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황제의 다른 계획입니다. 영락제는 암석을 깎아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그것을 명효릉에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명효릉은 황제의 아버지인 명왕조의 창시자를 위해 지어진 영묘입니다. 당시의 전통에 따라 비석은 3개의 바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 30m, 높이가 16m이며 폭이 13m인 돌받침인데 그 무게는 16,250톤이었습니다. 비석 본체의 무게는 그 절반으로 높이는 약 50m였습니다. 용 장식으로 꾸며진 상부 돌은 꽤 가벼워서 불과 6,118톤이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면 이 거대한 비석의 높이는 73m가 되었을 테고 돌받침을 포함해 측정한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보다 불과 20m 낮았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석용의 돌을 거의 다 잘라내었을 때 건축가들은 그 돌을 건설 장소까지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명왕조의 창시자가 걱정되었던 분이 계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를 위해서 조금 작은 비석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이는 고작 8m였습니다. 비석용 돌은 아직도 양산 비제에 남아있는데 옛 건축가들이 가진 야심의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